절대로 제가 뭐 이걸 광고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닌데 실제로 제가 수업 때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원서를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께 이 책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려는 영어가 아닌 올바른 방법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공인시험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안녕하세요, 잭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와 또 어떤 책들을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적인 부분을 시간 순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서 영어 공부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뽑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처음 우리 아이가 대략적으로 유아기 때는 영어 책을 접할 때 책이라는 개념보다 무조건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집에 있으실 거예요. 낱말 카드 있어가지고 이제 그림 보여주면서 애플,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어 단어를 접근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책들을 충분히 뛰어넘으시고 다음 단계로 가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책을 지금 좀 추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영어 원서를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께 이 책들을 좀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찰리 앤 롤라와 자리의 존이라는 픽처북입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다 사시지 말고요. 하나만 일단 사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면 그 다음 걸 또 구매를 해주시고, 아니면 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점이나 근처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의 유형을 파악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픽처북 다음에는 스토리북으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글이 많아지면 영어를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찍어드린 영상 꼭 보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안 느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북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함께 글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읽을 때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소리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스펠링을 잘 알고 있는지 인지를 해주는 프로세스를 여기다가 조금 추가를 해주신다면 추후에 영어 문해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럴 경우에는 끝난 후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스토리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좀 짧은 책이 있는데 메이지라는 책인데요. 구매 링크 제가 밑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 꼭 구매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젠 우리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외국으로 보낼지 국내로 보낼지 이거를 결정을 하신 후 책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제가 뭐 이걸 광고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닌데 실제로 제가 수업 때 쓰고 있습니다. 국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이 What's Reading이라는 책인데요. 챕터별로 문제 푸는 거, 워크북도 있고 QR코드로 단어 발음, 지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굳이 읽어줄 필요도 없고요. 얘가 읽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를 풀면서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계속 있을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유학을 갈 아이들,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모든 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링크라는 텍스트북이 있는데 지문도 괜찮고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상대하시는 분들, 이 부분 잘 아이들에게 성립을 시켜주셔서 추후 미래에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물론 영어 실력이 공인시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랙을 갔다면 주니어 토플 정도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니어 토플 시험을 볼 때는요, 주니어 토플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시중에 팔고 있고요. 그 앞에 있던 프로세스, 앞에 있던 과정을 걸친 친구들은 주니어 토플을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리스닝 이런 부분은 따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듀오링고 테스트,
요즘에 되게 핫한 시험인데요. 이 듀오링고 테스트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는 거, 그리고 스펠링을 파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듀오링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력을 파악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토플입니다. 본인의 레벨에 따라 교재를 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욕심내셔서 바로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스스로에게 객관적으로 나의 레벨에 맞는 책을 고르셔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초가 발판이 됐을 때는 이런 트랙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빠뜨렸다고 해서 절대로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과정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끼워 넣는 거죠. 거기에서 맞는 걸 파악을 해주시면 그거를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컨디션과 지금 세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과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려는 영어가 아닌 올바른 방법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공인시험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영어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정말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또는 학생분들이 직접 공부하면서 고충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잭쌤하세요.